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어제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표 재개발 대못 규제로 꼽히는 주거 정비지수제를 6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지난 26일 오 시장은 주거 정비지수제 폐지의 내용을 담은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방안의 발표와 더불어 오 시장은 재개발 규제를 먼저 풀고 2025년까지 1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파격적인 규제 완화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서울 동부권과 서남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이 무산됐거나 장기간 지지부진하던 지역에서 재개발 활성화 대책 사업에 대한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일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자 중앙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정부가 1차 접종만 해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직계가족 모임 규제를 풀겠다는 방역 완화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이번 조치의 목적은 60세 이상의 접종률을 높이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해당 방안이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라 지적합니다. 더불어 방역 완화 정책보다는 이상 반응 보상 확대, 심리적 두려움 완화 등의 조치를 강화하자 제안했습니다. 지난 17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미국의 실외 노마스크 시행에 대해 한국은 접종률이 7%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입장을 바꾼 이유는 접종 예약률이 크게 올라가지 않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기피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실외 마스크 해제 방안은 엉뚱한 인센티브라며 접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어제자 경향신문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올해 1에서 3월 출생아 수가 1분기 기준 역대 최소 기록을 쓰면서 합계 출산율이 0.88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7만 519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4.3% 감소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1분기 기준 최소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3월 들어 출생아 수 감소폭이 줄어들고 30대 후반과 40대 이상의 출산율이 증가하는 동향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봤을 때 광주에서 출생아가 0.09명이 증가하면서 17개 시도 중 홀로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 2월부터 출생, 육아 수당 지급을 시작한 광주시 저출산 대책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브리핑의 장효서였습니다. 사랑했던 인물과 친했던 친구와 믿었던 사람과 이별한다는 건 참 당연하고도 아픈 일인 것 같아요. 뭐든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기 마련이죠. 이 자연의 이치가 때로는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성격이 맞지 않아서 스트레스만 돋는 존재라서 등등의 이유가 아니고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상황상 작별해야 하는 그런 경험을 앞두고 있네요, 저는.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은 진심을 담아 고마웠다고, 덕분에 행복했고 의지가 되었다고 마음이 느껴지는 말들을 건네봐요. 이별을 받아들이고 원래 다 이런 법이지라고 받아들여 근심을 훌훌 털어내보는 거죠. 저도 이 자리를 빌어 고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을 사랑해주신 청취자 한 분 한 분 모두 감사하고 덕분에 마음이 따뜻한 아침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헤어져야 하지만 여름이 지나고 다시 볼 수 있길 빌게요. 그럼 마지막 금요일 아침 방송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을 이미 잃은 상태에서 건강을 되찾는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건강을 잃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부족한 영양소를 톡톡 채워주는 비타민처럼 유익한 정보들로 톡톡 채워드릴게요. 건강이면 건강, 질병이면 질병, 빠짐없이 준비했으니 상쾌한 아침 저 장유수 아나운서와 함께해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해 우리의 건강에 귀 기울이는 시간, 비타민 톡톡입니다. 똑똑똑, 여러분을 위한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러 왔어요. 2021년이 시작된 지도 1학기 개강을 한 지도 모두 엊그제 같은데 금세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톡톡도 오늘로 막을 내리네요. 그동안 알려드린 정보는 유익했는지요?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어요. 알아두면 좋을 건강 정보, 건강 상식. 사소하지만 작은 습관들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이룬답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천식입니다. B2B의 그리워하다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비염과 같이 기관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반복적인 기침과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거나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까지 오기도 하죠. 이런 증상들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천식이라고 부릅니다. 대중매체나 주변 지인을 통해 천식을 접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질병을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기관지 염증에 의해 기관지가 심하게 좁아져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랍니다. 염증으로 기관지 점막이 부어오르고 기관지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점액이 분비되고 기관지가 막혀 숨이 차게 됩니다. 천식은 알레르기성 질환인데요. 따라서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노출되면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계절에 따라서 혹은 아토피 질환의 가족력이 있다면 천식이 나타날 수 있죠. 대개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환자에 따라 증상이나 정도도 다르답니다. 유전적 인자로는 비만, 그리고 나이와 성별이 있어요. 비만인 사람에게서 천식이 더 흔하게 관찰되고 청소년기는 남성이, 성인의 경우에는 여성의 천식 유병률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환경인자로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과 흡연, 그리고 실내 공기 오염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혹시 가끔 천식이 의심되는 증상을 겪지는 않으시나요? 호흡곤란, 기침, 쌕쌕거림, 가슴 답답함 중 2가지 이상이 존재하고 밤이나 새벽에 증상이 악화된다면 천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질병의 가능성도 고려해봐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저 단순한 기침, 어지러움이나 현기증 혹은 저림 증세가 동반되는 호흡곤란, 흉통이나 가래가 같이 나오는 만성기침 등등이 해당된답니다. 방탄소년단의 세이브미 듣고 오셨습니다. 물론 정확한 진단은 폐기능 검사를 통해 가능해요. 검사를 통해 기관지가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 기관지 확증제를 마신 뒤에는 얼마나 넓어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변동이 큰지 등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그렇다면 천식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부 소아의 경우엔 완전하게 치료가 가능하기도 한데 성인 천식에는 완치가 없답니다. 증세가 완화되어서 일상생활에 지정이 없는 수준이어도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오죠. 오랫동안 증상이 없다가도 여러 외부 요인으로 다시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급성 악화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꾸준히 질병을 조절해야 하죠. 치료는 기본적으로 약물요법과 면역요법을 병행합니다. 약물요법은 크게 증상 완화제와 질병 조절제 이 2가지가 있어요. 증상 완화제는 기관지를 확장하여 증상을 개선하는 약제이므로 필요할 때만 사용합니다. 질병 조절제의 대표적인 약제는 흡입용 스테로이드인데요.
기관지의 염증을 꾸준히 감소시켜 증상을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면역요법은 알레르기 원인이 확실하지만 환경관리로는 효과적인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시행하는 치료법이에요.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 같은 특정 알레르기 원인일 경우에만 효과가 있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해야 효과가 나타나며 보통 3년에서 5년간 지속한답니다. 지금까진 여러분의 지식을 채워드렸다면 지금부턴 배를 채워드리는 시간, 레시피 톡톡. 여러분에게 맛있고 건강한 레시피를 소개해드릴게요. 천식에 좋기로 유명한 음식들이 여럿 있죠. 그중 이번에는 배와 사과를 준비했답니다. 도라지 이런 거는 너무 쓰고 요리해 먹기에도 너무 어렵잖아요.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 달달하게 섭취할 수 있기에 과일이 탁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배는 감기나 해열에 좋은데요. 더불어 염증을 삭힘으로 목의 붓기나 답답함을 가라앉혀줄 수 있습니다. 사과는 천식 예방에 아주 좋아요. 안에 들어있는 궤세틴이 항알레르기 기능을 가져 발병률을 최대 30% 줄일 수 있을 정도랍니다. 메뉴는 배잼. 달달한 잼의 상큼한 맛을 위해 레몬즙을 넣기도 하는데 이번엔 사과를 넣어볼게요. 첫째, 배 2개와 사과 1개 껍질을 깎아 갈릴 정도의 작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둘째, 물 1컵과 함께 배와 사과를 믹서기에 잘 갈아줍니다. 셋째, 냄비에 담아 설탕 2컵과 함께 반쯤 졸여주면 짠! 기관지 건강에 탁월한 배잼 완성이에요. 식상한 딸기잼보다는 몸에 좋은 배잼을 추천드립니다. 토스트에 발라먹고 데코용으로도 제격이고 여러 방법으로 쓰기 딱 좋은 배잼이에요. 요새 환절기에 큰 일교차에 기관지에 부담이 크겠죠. 천식은 알레르기성 질환인 만큼 완치가 어렵기에 아직 멀쩡하다면 예방에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천식 환자인 분들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배잼으로 맛있는 요리 해먹기도 잊지 마시고요. 어느덧 비타민 톡톡도 마지막 방송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금요일 아침을 책임져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다음 학기 방송에서도 알찬 방송 준비해올게요. 그럼 이번 학기 비타민 톡톡은 K-윌의 러브블러썸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강채연, 기술의 정재홍, 진행의 전 장효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설탕 한 스푼 담긴 소리 hello hello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